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오전 9시 25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통일하면서 자신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꽉 막힌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의미 있는 기자회견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도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이 지금 중요한 정보를 지금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따라갔던 수행팀에서 복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알려졌다고 하면 안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투명하게 몇 사람이 확진되었다라고 밝히면 됩니다. 세계 문명국가는 다 국가 원수라든지 장관이 확진자가 되면은 즉각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국민들에 대한 공복, 무섬이라고 그러죠. 무섬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문재인이 얼마나 불통 대통령이냐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3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은 공개했지만은 순방팀원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어느 이유에서든 민주정부의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느냐? 그 비판을 했습니다. 숨기면은 오히려 이런 의심이 증폭됩니다. 지난 15일에서 22일 사이 6박 8일간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3일간 자가격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에 출근을 했는데 청와대는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순방팀원 중 복수의 인사가 귀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몇몇 순방팀원이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대통령과 전용기로 함께 귀국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순방팀 감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30명 가까운 직원이 확진됐다고 공개한 것과 완전히 다른 대응입니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코로나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해온 사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하여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일이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폐가 아니다. 언론에서 물어봤다면 투명하게 밝혔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작년 7월에는 처음으로 행정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안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엔 수행단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연기가 아닌 취소한 배경을 두고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상한 소문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관광순방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여 순방 중 대통령 일행이 코로나에 노출된 사실을 숨기려는 조치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하루 확진자
14,000명 시대인 만큼 대통령의 코로나 노출 여부에 관한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 허은하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정 파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까지 취소해가며 대통령을 숨기는 결정은 하지 말아야 했다. 이걸 보면은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광화문에 집무실을 갖겠다. 정부종합청사 안에 대통령실을 설치하고 당선되면은 취임 첫날에 광화문으로 출근하겠다 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완전히 절간입니다. 더구나 그 앞에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배치입니다. 저러니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고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려고 해도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청와대에 틀어박혀 가지고 거의 대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선을 추적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대외 활동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중에는 김일성주의자도 끼어 있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광화문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위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청와대 시대의 효용이 끝났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거의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오만해지고, 불통이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제왕적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장소 때문입니다. 장소가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장소가 풍수지리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은 충성분자들에게 둘러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게 편해집니다. 사람은 다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쪽으로 가다가 결국 문재인처럼 되고 만다는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